없는 시간 쪼개서 블로그글 열심히 쓰고 계신가요? 근데 혹시 문의 하나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시고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아, 내가 글을 못 쓰나? 블로그 효과 없는 건가? 다른 걸 해야 하나?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 블로그 시작했을 때 글을 쓰면 쓸수록 갈수록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 그 느낌이요. 근데요, 계속 쓰고 또 쓰고 블로그가 일이 되다 보니까 블로그 글쓰기만큼은 내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를 열심히 쓰지만 블로그로 문의를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된 것들, 독자가 끝까지 읽고 문의까지 남기게 되는 블로그 글쓰기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블로그 글 쓸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필라테스 센터라고 치면요, 안녕하세요, 무슨 필라테스 땡땡쌤입니다 하면서 막 귀여운 스티커를 막 붙이고 글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문장을 첫 부분을 딱 보고 흥미진진한데 한번 읽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초반 3줄로 읽는 사람이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그때부터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보통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초반 3줄에 이 글을 읽고 있을 사람을 상상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먼저 짚어주는 거예요. 필라테스 센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명절 기간 동안 전이며 튀김이며 잔뜩 먹고 급진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한 문장이면요,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 지금 딱 그 상태인데? 이 감정이 드는 순간 그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요, 글을 아무리 많이 써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블로그 글은 이미 2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원장님의 열정도 충분했고 학원 자체도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로그 글을 열심히 쓰고 있음에도 온라인 홍보 효과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글을 하나 열어보면 내용 자체는 그 원장님의 교육 철학이 워낙 훌륭해서 가치가 있는 글이었지만 이 글을 읽게끔 하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원에 대한 내용이 성실하게 적혀있긴 했지만 그 글에 학부모와 학생이 빠져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첫 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학원 다녀왔어? 오늘 뭐 배웠어? 몰라. 사춘기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일 겁니다. 매달 학원비는 나가는데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고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성적표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답답함. 어때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는 장면을 글에 그대로 녹인 거예요. 결과는요, 글 4개를 발행하고 한 달 반 만에 16명의 신입생이 등록을 하고 대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더 인상 깊었던 건요,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블로그 글을 보고 지켜보다가 연락드렸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글을 하나만 보고 바로 학원에 문의를 한 게 아니에요. 보고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보고 그러다 신뢰가 쌓였고 그때 연락이 온 겁니다.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학원의 입장에서 쓰던 글을 학부모의 입장으로 바꿨을 뿐인데 그때부터 글이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줄은 소개나 인사말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줄에서 공감을 잡았어요. 본문에서 갑자기 저는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1급을 보유하고 있고 회복 전문 과정을 수료를 했고 무슨 대회에서 어떤 수상을 한 10년차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정보를 쏟아붓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인된 자격증도 있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글의 도입부를 보고 맞아, 나 이번 명절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나열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감정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력부터 나열되면 솔직히 그 글을 봤을 때 진심으로 와닿지가 않고 그러시군요. 네, 훌륭하시네요 하고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스펙이 안 먹힌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글의 흐름이 끊겨서 이탈해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읽게 만들려면, 그리고 문의를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블로그를 봐드리면서 느낀 건데요. 잘 읽히는 글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한지, 뭘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흐름이에요. 같은 필라테스 글이라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명절 기간 동안 전이며 튀김이며 잔뜩 먹고 급진 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근데요, 급하게 찐 살은 진짜 살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절 후에는 격한 운동보다는 붓기를 먼저 빼주는 스트레칭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다르죠? 자격증 나열을 하는 대신 왜 그런지 이유를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살이 쪄 보이고 붓기가 안 빠졌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격증이나 경력은요, 이 흐름 안에서 살짝만 녹여주셔도 충분합니다. 또 뒤에 문장을 이어 쓴다고 한다면, 저도 10년째 회원분들의 몸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별도로 한 문단 잡아서 스펙을 쭉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자격증 목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 부분에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글을 다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글 왜 쓰셨어요? 내 상품, 내 서비스 알리려고 쓰신 글 아니신가요? 근데 글의 마지막에서 읽는 사람에게 아무런 루트를 안 열어두면 그 사람은 도움되는 글이었다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강요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읽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 하나를 그냥 쓱 내미는 겁니다. 아까 필라테스 글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희 센터 상담 예약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다 아니라, 명절 후 몸 상태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체험 수업을 먼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앞에 말씀드린 건 나한테 연락해라 이런 느낌이라면, 그 뒤에 말씀드린 건 필요하면 확인해 보세요 라는 느낌이에요. 누르든 안 누르든 그건 읽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 한 줄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이 한 줄을 어떻게 쓰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업종의 블로그를 봐드리면서 느낀 건 글의 마지막 두세 줄이 그 글의 역할을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글이 그냥 정보 전달로 끝나느냐 아니면 관계의 시작이 되느냐, 그 차이가 마지막 문장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 줄은 내 소개가 아니라 읽는 사람의 상황으로 시작. 두 번째, 본문은 방법을 냅다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깔아준다. 세 번째, 마지막 문장에서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둔다. 자, 3가지 다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다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글 한 개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고 부담 가지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오늘 방금 배운 3가지만 딱 적용해서 글 하나 발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글 한 개가 바로 효과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글이 2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개가 쌓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블로그 글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광고비 부을 때만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한번 써놓은 글이 계속해서 여러분 대신 고객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내 사업을 내 힘으로 굴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팁들 앞으로 계속 풀어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피드에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다니는 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